안녕, 안녕. 우리 용원고 1학년 친구들. 오랜만이지? 시험 끝나고 우리 진도를 조금 남겨놓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수업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지? 2차 고사 치기 전에는 이 시험 범위를 조금 줄이는 게 더 좋은 느낌이었는데 시험을 치고 나니까 이 범위까지 우리가 시험 범위를 집어넣고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 더 편안한 시간이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헛된 후회를 한번 해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남은 시간들 우리 진도를 조금 더 빼보도록 할게요. 오늘 해야 될 교과서 페이지는 153페이지고요. 여러분들하고 짧게는 2시간, 2시간 만에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짧으면 2시간, 길면 3시간 동안 도형의 이동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1학기 공부를 마무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천천히 해 볼 거고, 역시나 천천히 해 나가면서도 충분히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 영상을 녹화해 둔 거 두고두고 보면서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만큼은 적어도 알고 2학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반복 연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153페이지 펴주시고 학습지는 없지만 연습장과 필기도구 준비해서 바라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내용은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평행 이동이라는 내용인데 일단 도형의 이동이라는 거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도형의 이동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도형의 모양은 크기는 변화 없이 위치만 옮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자, 그 중에서 평행 이동이라는 것은 평행이라는 말 속에서 숨어 있는 뜻을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기억을 해 주면서 자, 천천히 평행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화면에 여기에 이 도마뱀 하나 보입니까? 수학과 관련된 책이나 이야기거리들을 많이 본 사람은 이 도마뱀을 어디서 많이 봤을 거야. 자, 이 모양을 잘 기억하면서 다음 화면을 주의 깊게 한번 봐주세요. 시꺼멓게 생긴 이 화면 보여? 이 속에 누가 숨어 있는지 보이니? 그렇지. 방금 우리가 봤던 도마뱀을 이리저리 비틀어서 배치를 해놔서 이 평면을 가득 채운 거야. 자, 밑으로도 쭉 이어나가면 저 도마뱀이 똑같은 도마뱀이 위치만 다르게 해서 서로 꼬리도 채우고 옆구리도 채우고 목도 채우면서 이 평면을 가득 채우고 있어. 여기 아래쪽에 빈 공간 보여? 이런 빈 공간에 이런 도마뱀 한 마리가 여기 쑥 들어가면서 이 평면을 채우고 있단 말이야. 자, 이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도형의 이동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내용인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도형을 위치만 바꿔 나가면서 모양과 크기는 똑같은데 위치만 바꾸는 것을 우리는 이동이라고 해 나갈 건데 그렇다면 평행 이동이 무엇인지는 이 그림을 우리가 조금 식재로 한번 채워 나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도마뱀을 한번 옮겨 볼 거야. 내가 이렇게 방향만 살짝 틀어서 어딘가에 얘를 집어넣을 건데 여기 있는 이 꼬리 부분을 어디에다 집어넣으면 여기 공간에 쏙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볼까? 여기에 쏙 들어가면 얼추 많이 떨어진다, 그죠? 그럼 여기에 보이는 이 도마뱀은 꼬리를 어디에 넣는 게 좋을까? 자, 이동을 해서 꼬리를 한 이쯤에 쑥 집어넣으면 아이고야 옆구리와 가랭이 사이에 꼬리가 쏙 잘 들어간다, 그지? 하나만 더 해볼까? 여기에 있는 도마뱀은 이렇게 방향을 틀었어. 아래로 움직이는 도마뱀을 어디로 집어넣어 버릴까? 쭉 옮겨 버릴까? 그렇지, 여기에 쏙 들어갈 것 같아. 맞아. 이렇게 쏙 옮겨가지며 도마뱀을 위치를 해봤어. 그러면 자, 이 도마뱀은 비틀지 않고 여기 있는 이 도마뱀을 그대로 비틀지 않고 자리만 옮겨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래? 어디가 들어가면 좋을까?
딱 머리가 들어가기 좋은 위치는 그렇지. 여기겠네. 맞아. 여기에 쏙 들어가면 이 도마뱀이 빈틈없이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게 보이지. 한번 봐봐. 우리 처음에 가지고 있던 도마뱀은 누구였냐면 얘였어. 얘. 이 도마뱀을 몇 마리를 비틀어서 방향도 틀고 해서 적정한 공간에 쏙쏙쏙쏙 집어넣었는데, 자,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이 도마뱀을 비틀지 않고 여기 오른쪽으로 그대로 옮겨서 집어넣은 방법도 있었단 말이야. 그지? 이동을 해 나갔는데 비틀지 않고 그대로 옆으로 위아래로 이동만 시킨 이런 모습으로 도마뱀을 움직여줬단 말이야.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도마뱀을 오른쪽으로 옮겨 나가는 이런 이동을 우리 수학에서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평행하게 이동을 했다. 평행이동이다 라고 이름은 붙여줘. 자, 거창한 이름인 것처럼 보이지만 별거 아니지. 있는 모양을 그대로 일정한 방향으로 옮기기만 했다라는 게 평행이동이야.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내용은 그거야, 그거. 가지고 있는 녀석을 모양과 방향을 틀지 않고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그대로 옮겨주기만 하는 거. 그게 평행이동이고, 특별히 수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어느 방향으로 어느 만큼 이동을 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거를 이동을 했을 땐 수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지금부터 해 나갈 거거든.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이 평행이동도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첫 번째는 점을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는 도형을 이동했을 때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바뀌는지. 자, 이 두 가지의 중점을 맞추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볍게 한번 시작을 해 봅시다. 오른쪽 좌표 평면을 한번 봐봐. 예를 하나 들어볼까? 여기에 점 P가 2,1이라는 점이 있어. 그럼 당연히 여기가 1일 거고 여기가 2가 되겠지. 이 점을 어떻게 옮길 거냐면 X 방향으로 3만큼 이동을 하고, 얼마만큼? 3만큼 이동하고 Y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을 해보고 싶어. 자, 이렇게 쭉 올려서 이동을 해보고 싶은 거야. 얼마만큼? 2만큼. 그때 점 P가 움직이는 점은 여기로 움직여지겠지. 다시 생각하면 X방향으로 3만큼, Y방향으로 2만큼 움직이면 이 빨간색 방향으로 점이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이 점의 좌표를 내가 구하고 싶어. 이 점의 좌표를 내가 P-라고 하면 얘가 좌표가 얼마가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자, 천천히 생각해 봐. 2,1을 X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면 이 점의 좌표는 X의 좌표만 3만큼 움직였으니까 5,1이 되겠지. 그럼 이 점을 다시 Y축 방향으로 2만큼 움직였으면 내가 찾고자 할 이 점의 좌표는 5, Y 좌표가 2만큼 움직였으니까 3이 된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 그지? 자, 그렇다면 이 5,3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봐. 5,3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2,1을 X방향으로 3, Y방향으로 2만큼 움직였으니까 원래 2,1이었던 거 안에서 X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양, Y방향으로 2만큼 이동한 양만큼 좌표를 더해주기만 하면 그게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가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별 내용 아니지. 점의 평행이동은 평행이동한 만큼만 좌표를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자, 이 부분을 조금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으로 해석을 해볼 테니까 아래 네모 박스, 아래 좌표 평면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해석을 해주기를 바래. 자, 여기 좌표 평면 위에 점 P가 있어. 여기에 X, Y가 있고 이 점을 여기에 있는 P'이라는 점, 얘를 X', Y'이라고 얘기를 해볼까?
우리 1학년 친구들, 지금 우리 학습지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연습장 하나 준비해서 쌤이 칠판에 화면에다가 정리하는 이런 개념도 한번 손으로 풀어보고 조금 있다가 함께 풀 문제와 예제 문제도 그 연습장에다 한번 풀어봐. 오늘 수업 과제는 그 연습장에 필기한 내용과 문제 푼 거 사진 찍어서 클래스룸에 올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점피에서 점피 프라임으로 옮기는 평행 이동이 되는 그 관계를 한번 찾아가고 싶어. 어떻게? 이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고 싶은 거야. 자, 약속을 하나 하자. 점피를 X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냐면 A만큼 이동한다라고 약속을 해볼까? A만큼. 자,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B만큼 이동했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봐. 그러면 이 X방향으로 A만큼, Y방향으로 B만큼 이동한 이만큼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으면 과연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별 내용이 아니야. 우리 위에서 공부했던 내용 똑같이 한번 봐봐. P'이라는 점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X의 좌표 X와 Y의 좌표 Y를 X 방향으로 A만큼 움직였으니까 그 좌표만큼 더해주면 되고 Y 방향으로 B만큼 움직였으니까 Y 좌표도 B만큼 더해주면 그만인 거야. 맞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X 방향으로 이동한 양, Y 방향으로 이동한 양만큼을 좌표에 더해주기만 하면 그게 평행 이동을 한 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아무것도 아니지? 맞아.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 내용 화면 가운데다가 한 번 더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메모를 해주기를 바래. X, Y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를 물었어. 어렵지 않지? 충분히 찾아갈 수 있지? 원래 X, Y였는데 X 방향으로 이동한 양만큼 Y 방향으로 이동한 만큼을 더해주기만 하면 그게 우리가 찾을 새로운 점의 좌표가 된다는 거야. 간단하지? 맞아. 이 내용 가지고 아래에 있는 예제 문제 나랑 같이 풀어보고요. 밑에 있는 문제 1번은 여러분들이 1분 정도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예제 1번 한번 봅시다. 점 1,-1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를 물었어. 자, 그대로 풀어보자. 1,-2라는 점을 X방향으로 2만큼 Y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어. 그래서 X방향으로 이동한 양만큼 Y방향으로 이동한 양만큼 더해주기만 하면 이게 정답이라는 거지. 몇 콤마 몇? 3,1이 답이겠네. 따라올 수 있겠지? 밑에 있는 문제 1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내하고 풀이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풀어주고 영상을 스타트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X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 양만큼만 더해주면 돼. 그럼 찾아볼까? 마이너스 2 더하기 얼마? 그렇지, X방향 이동한 양만큼. 5 더하기 얼마? 그렇지, Y방향으로 이동한 양만큼. 따라서 정답은요, 2,4가 되겠네. 가로 2번 봅시다. 자, 이 점을 X방향으로 4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야. 그럼 더 빨리 가볼까? 3 더하기 4, 마이너스 4 빼기 1. 이게 우리가 찾을 좌표 7,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될 거야. 별거 아니지? 맞아. 점의 평행이동은 평행 이동하는 양만큼 좌표를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 양만큼만 생각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돼.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다 보면 조금씩 헷갈리는 내용들이야. 여러분들하고 헷갈리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풀어볼 거고 그 예를 적용할 수 있게끔 공식으로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면서 내용을 정리해 주기를 바래. 모형의
방정식. 도형 정체를 평행이동하게 되면 방정식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를 공부해 볼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여기에 0,0을 꼭지점으로 하는 하나의 이차함수가 있어. 얘를 y는 x제곱이라 해볼까?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 그렇지. 0,0이 꼭지점이야. 얘를 x 방향으로요 3만큼 이동하고 y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곡선을 그리고 싶어. 자, 그러면 0,0에 있던 꼭지점이 3,1로 꼭지점의 위치가 바뀔 거고 그때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는 그대로 가줄 거야. 맞니? 그치, 맞아. 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원래 가지고 있던 이차함수 1번 우리가 이동을 해서 x방향으로 3만큼 y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이 이차함수를 2번이라고 한번 얘기해봐. 그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1번 이차함수 y는 x제곱을 우린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하고 싶어? 그림 봐봐. x방향으로 그렇지 3만큼 평행이동하고 싶은 거고 y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이동하고 싶은 거야? 1만큼 이동하고 싶어. 자, 이만큼 천천히 생각해보자. 이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주어진 곡선을 이차함수를 이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2번 곡선과 같은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2번이 이차함수의 방정식, 이차함수를 만족하는 식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잖아. 어떻게 될까? 꼭지점의 좌표가 위치가 옮겼지? 3,1이 꼭지점이 됐다고. 그런 이차함수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어떻게?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1이 새로운 요 이차함수의 방정식이 돼. 자, 다시 얘기하면 얘는 1을 좌측으로 한번 넘겨볼게. y 빼기 1은 x 빼기 3의 제곱이 되는 거야. 처음 내가 가지고 있던 요 이차함수를 평행이동했더니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 거야. 자, 두 개만 한번 봐봐. 어떻게?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더니 여기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이차함수식이 아래에 나와 있는 이런 이차함수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어떤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메모해 봐봐. x 대신 뭐가 들어갔어? 그렇지. x 대신에 x 빼기 3이 들어갔어. 한번 적어보자. x 대신 x 빼기 3을 대입한 모습이지. 자, 두 번째. y 대신 뭐가 들어갔니? 맞아. y 빼기 1이 들어갔어. 적어볼게. y 대신 y 빼기를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한 거와 똑같다. y 자리에 y 빼기 1, x 자리에 x 빼기 3을 대입한 녀석이 평행이동한 요 이차함수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자, 예를 하나만 지금 들어봤는데 어떻게 모양이 바뀌는지가 지금 보여. x축으로 평행이동한 양만큼 x 대신 x 빼기 3을 넣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 y 빼기 1을 대입해주면 그게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겠어? 맞아. 지금 우린 논리적으로 확인하진 않았어. 다만 하나의 간단한 예를 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x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고 y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했을 때는 점이라는 것은 그 이동한 양만큼 더해주면 그만이었는데 그게 점이 아닌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평행이동한 양만큼 더하는 게 아니고 평행이동한 양만큼 더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x 대신 x 빼기 3을 y 대신 y 빼기 1이라는 식을 빼서 대입을 해주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문제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밑에 있는 예제 1번을 지금 한번 풀어볼 테니까 이거 보고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는 증명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자. 예제 1번입니다.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1이라는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 점을 옮기는 게 아니고 점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도형 전체를 옮기면 식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물어본 거야. 자, 방금 위에서 우리 공부했던 거 한번 생각해봐. x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무엇을 집어넣으면 좋겠다? 그렇지, 평행이동한 양만큼 더하는 게 아니고 빼줘라. 즉 x 더하기 3을 대입을 하란 얘기.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 누구를 넣어라? 평행이동한 양만큼 더하는 게 아니고 뺀 거를 대신해서 집어넣어 달란 얘기야. 자, 그럼 봐라. 이 식 대신 얘를 집어넣으란 얘기야. 그럼 계산해볼까? x 대신 x 더하기 3을 집어넣으란 얘기. y 대신 y 빼기 2를 집어넣어주면 이게 우리가 찾을 정답이 되는 거야. 결과는 별거 아니지. 맞아. 자, 가볍게 어떻게 결과가 되는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위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도형의 평행이동 우리 공식으로 먼저 정리를 해볼 거야. 다시 한번 봐봐. 어떤 방정식 f의 x, y는 0. 이 부분 우리 아직 잘 모르는 표현인데 가볍게 이야기를 해볼게. 원의 방정식도 이렇게 식을 가만히 보면 이 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다 넘기면 얘는 x 더하기 y, x 더하기 3의 제곱에 y 빼기 2의 제곱 빼기 1은 0과 같이 식이 만들어지지? 맞아. 좌표평면 위에 만들어지는 모든 도형들은 x값과 y값에 의해서 어떤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모든 것을 왼쪽으로만 옮겨 놓으면 오른쪽은 0만 남겠지.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간단하게 하는 거야. 어떤 관계인지 몰라도 x와 y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식은 0으로 표현되어 있는 꼴이라면 이건 어떤 도형을 나타낼 건데 그냥 도형을 나타낸다는 의미야. 자, 이 도형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x 대신 평행이동한 양만큼을 뺀 거 x 빼기 a, y 대신 평행이동한 양만큼을 뺀 거 y 빼기 b는 0으로 표현된 게 바로 도형의 방정식이다. 점의 평행이동에서는 평행이동한 양만큼을 더하면 그만이었는데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평행이동한 양만큼을 빼야 된다라는 게 그게 핵심 포인트야. 자, 이렇게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느낌이 나.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예제 1번 풀면서는 어떻게 느껴졌어? 별거 아니었지? 평행이동한 양만큼을 뺀 거를 대입해라. 평행이동한 양만큼을 뺀 거를 대입해라. 라는 생각으로만 접근해주면 사실은 결과적으로 따지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니야.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엄밀하게 왜 평행이동했을 땐 도형의 방정식이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따져볼 거고요. 이 부분 증명 과정을 눈여겨보면 다음 시간에 공부할 도형의 대칭이동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요 애매하게 생긴 곡선의 이름을 내가 F라고 얘기를 해볼게. 이 도형을 평행이동할 거야. 어떻게? X 방향으로 이만큼 A만큼이라 해볼까? 파란색으로 하자. X 방향으로 이만큼 A만큼 평행이동하고 Y 방향으로 이만큼 B만큼 평행이동한 이 빨간색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 이 도형을 우리가 새로 이름 붙여서 F-라고 얘기해 볼 거야. 내 목표는 F라는 이 도형의 방정식과 F'이라는 이 도형의 방정식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 자, F라는 도형의 식을 우리는 못 만들어. 그래서 X와 Y와 관련되어 있는 도형이구나 이렇게 적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맞아. 이렇게 표현된 놈이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어떤 형태로 식이 만들어질지 여기 형광펜에 들어갈 이 자리에 들어갈 식을 지금부터 한번 찾아가 볼 거야. 자, 단지 한번 봐봐. 한 점을 기준으로 한번 봐봐. 직선 곡선 도형 F 위에 있는 한 점을 내가 x, y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이 점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점을 새로운 점이니까 P', 얘를 x', y'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거야. 이해돼? 그럼 보자. 우리 공부했던 거 있지. 점의 평행 이동은 어떻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좌표 x와 좌표 y를 a만큼 b만큼 평행 이동한다라고 했으니까 좌표는 이동한 양만큼만 그냥 더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어. 맞지? 점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였어. 다시 얘기하면 P'이라는 이 점의 좌표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 자, 얘를 다시 한번 옮겨 보도록 하자. x', y'이라는 새로운 점은 내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점에서 x좌표 이동량, y좌표 평행 이동한 양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한 번 더 이거를 좌표를 따로 떼보면 x'이라는 점은 원래 x좌표에서 a만큼 더해주면 돼. 평행 이동한 양만큼. y'이라는 것은 y좌표에서 b만큼 더해주면 돼. 맞지? 자, 그런데 우리 목표가 지금 뭐냐면 새로 만들어지는 도형 F'에 위에 있는 점 X'과 Y' 사이의 관계식을 여기에다 만들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원래 알고 있는 것은 X와 Y의 관계식인데 이걸 이용해서 X'과 Y'의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X와 X', Y와 Y' 사이에 있는 이 관계식을 지금부터 이용을 해보겠다라는 거야. 자, 한번 볼까? 이 식을 이렇게 한번 고쳐봐. X만 남기면 어떻게 표현되니? A만 넘기면 되겠지? 맞아. X' 빼기 A가 되는 거고 오른쪽은 Y만 남기면 Y' 빼기 B가 되겠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식에다가 대입을 해줄 거예요. 왜? 나는 원래 X와 Y 사이에 있는 관계식을 알고 있는데 그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X'과 Y'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보자. 대입을 해본다. 그러면 F에 X 대신 나는 X' 빼기 A를 집어넣겠다라는 거. Y 대신 Y' 빼기 B를 집어넣겠다라는 거. 그러면 이놈이 0이 되는 거지. 맞니? 맞아.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내용을 봐봐. 내 목표는 F'이라는 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데 이 도형 위에 있는 P'이라는 X'과 Y'이라는 이 두 문자와 이 두 식 사이의 관계식을 찾고 싶어. 그 관계식이 F'이라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보이는 이 틀을 한번 봐봐. 이 틀은 더 이상은 이제 X와 Y와 관련되어 있는 방정식이 아니지. 누구와 누구로 만들어져 있는 관계식이야? 맞아. X'과 Y'으로 만들어져 있는 관계식이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찾고자 할 새로운 F'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이 되겠네? 그럼 끝. 맞지?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해 나가면서 새로이 만들어진 도형의 방정식, 이놈을 X', Y'이라고 굳이 두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 편하게 X와 Y로 고쳐준다라고 하면 새로운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다시 한번 살펴보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도형의 방정식의 X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은 거? 그렇지. 평행 이동한 양만큼을 뺀 거. Y자리에 누굴 집어넣은 거? 그렇지. 평행 이동한 양만큼을 뺀 거. X자리에는 X 빼기 A, Y자리에는 Y 빼기 B를 집어넣은 게 바로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야.
어렵지? 맞아. 쉽지는 않아. 점에서는 평행이동했을 땐 더했는데 도형에서는 평행이동한 양만큼을 빼네? 사실은 그게 다야. 그게 단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공부할 때는 사실 쉬운 일만큼은 아닌 거지. 자, 그 관계를 지금 화면에 보여 있는 대로 필기를 해 나가고 곱씹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여러분들한테도 와닿는 시간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도형의 방정식은 x 대신 평행이동한 양만큼을 빼주고 y도 평행이동한 양만큼을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 자, 그거 메모해두고 우리 뒤쪽에 있는 문제 2번과 문제 3번을 풀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선생님의 풀이를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2번 풀어봅시다.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메모를 해볼게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물었어. 지금 누굴 물었어? 도형의 방정식을 평행이동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x축으로 3만큼 이동하면 먼저 생각을 해보자. x 대신 뭘 집어넣어야 돼?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럼 평행이동한 양만큼을 더하는 게 아니고 점이라면 더했어. 그런데 방정식이니까 뺀 만큼을 대입. 그럼 y 대신엔 누굴 집어넣을까? 그렇지. 점이라면 평행이동한 만큼 더해주면 되는데 방정식이니까 평행이동한 양만큼 빼주면 된다. 얘를 대입을 해주기만 하면 그만인 거야. 따라서 1번은 2 곱하기 x 대신에 뭘 넣기로 했다? x 빼기 3을 넣기로 했다. 빼기 y 대신에 뭘 넣기로 했다? y 더하기 5를 넣기로 했다. 그러면 끝. 이게 우리가 새로 찾을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인 거야. 정리만 할까? 2x 빼기 6 마이너스 y 빼기 5 마이너스 3은 0이 되어서 동류항 정리만 합시다. 2x 빼기 y에 자 싹 더하면 마이너스 14는 0. 이게 우리가 찾을 1번 문제 정답이야. 결론만 생각하면 별거 아니지. 맞아. 결론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렇게 되는지를 따져보는 게 어려웠던 거고. 자, 지금 2번 문제 한 번 더 보도록 하자.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물었다. 그러면 x 대신에 y 대신에 우리 목표는 x 대신에 나는 x 빼기 3을 넣을 거고 y 대신에 y 더하기 5를 대입할 거라고. 우리 위에서 메모했지? 그럼 정리해보자. x 빼기 3 마이너스 2의 제곱과 더하기 y 더하기 5 플러스 1의 제곱. 이게 사실 답이야. 조금만 더 정리해주면 그게 최종 답이 되는 거겠지. 마무리해볼까? x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6의 제곱은 6. 맞아.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할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 돼. 점검만 한번 해보자. 자, 이 원의 원래 중심은 몇 콤마 몇이었어? 2 콤마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럼 이 도형을 평행이동한다라고 하면 점 2 콤마 마이너스 1이 x 방향으로 3만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 점만큼은 2에서 평행이동한 양만큼 더해지고 마이너스 1에서 평행이동한 양만큼 더해주면 되니까 5 마이너스 6이라는 점으로 돌아와. 그 점이 무슨 역할을 해야 돼? 그렇지. 원의 중심 역할을 해줘야 돼. 원래도 중심이었으니까 평행이동한 도형에서도 중심이 돼야겠지. 그럼 비교해볼까? 이 방정식에서도 중심이 5 마이너스 6이라는 게 보이지? 아, 그래서 우리가 찾을 정답은 맞구나. 확신을 해주면 되겠네. 결론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문제 3번 한번 봅시다. 다음과 같은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메모해줘.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중심이 원점인 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때 A, B 값을 구해달라고 했거든. 원을 평행이동해서 새로운 원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럼 한번 보자. 우리 X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생각부터 해볼까? x 대신 뭘 집어넣어야 돼? 맞아. 점이 아니고 방정식이니까 x 빼기 a를 난 대입할 거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y 대신에 뭘 넣겠다? 맞아. 점이 아니야. 점이라면 더했을 건데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평행이동한 양만큼 뺄 거야. 자, 이 두 가지를 x 대신 y 대신에 대입을 할 거란 거야. 근데 x도 두 개, y도 두 개. 번거롭지? 이렇게 돼 있으면 원의 해석이 어려웠어? 그래서 완전제곱식으로 고쳐보자. x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쓱쓱 y 빼기 1의 제곱은 마이너스 2 미리 넘겨버리면 2가 되고 여기에서 4의 제곱이 없던 놈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4의 제곱 16을 더해주면 손잡고 날아가면 원래대로 되겠지.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어떤 놈이 들어갔으니까 다시 1을 더해주면 없던 놈이 이게 손잡고 날아가서 원래대로 되겠지. 맞아. 이거놈은 원래는 x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19라는 원의 방정식이야. 자, 그럼 대입하자. 얘를 평행이동했네. 그럼 나는 x 대신에 x 빼기 a를 집어넣을 거야. y 대신에 y 빼기 b를 집어넣을 거라고. x 대신에 x 빼기 a를 넣었고요. y 대신에 y 빼기 b를 넣었어. 자, 그때 이 녀석이 뭐가 돼야 되냐면 중심이 원점인 원이 돼달라고 했어. 누가? 얘가. 그럼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지. 자, 살펴볼까? 이 안에 있는 식이 0 되도록 하는 x의 값 바로 a 빼기 4가 중심일 거고 이쪽에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y의 값 b 더하기 1이 중심일 거야. 이 중심이 뭐가 되길 원한다? 0,0 원점이 되길 원하는 거야. 그럼 다 됐네. a의 값 얼마일까? 4고 b 값 얼마일까? 마이너스 1. 이게 우리가 찾을 정답이 되는 거야. 따라와지니? 지금 새로운 낯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 점의 평행이동이라든지 도형의 평행이동, 도형의 방정식, 점의 평행이동. 자, 그 두 가지가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더했고 어떨 때는 빼서 대입을 했다고. 한번 다시 정리해볼까? 점의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평행이동한 양만큼 어떻게 했노? 더해주었지? 그런데 도형의 방정식에서 평행이동한 양만큼은 빼주었어. 그 차이뿐이야. 점의 평행이동은 더했고 도형의 방정식은 평행이동한 양만큼 빼주면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주면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거는 없어. 그 증명 과정이 아까 전에 어렵고 여러분들한테 복잡하게 느껴져서 그렇지 이 과정도 여러분들이 한 2-3번 직접 손으로 해보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거야. 만일에 이게 어려운 사람은 그 결론만이라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기를 바라고. 자, 이 정도로 우리 교과서 내용은 정리하고 충분히 이 내용까지 알겠는 사람은 선생님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저기 뒤에 중단원 문제 4개를 들고 왔거든. 자, 이 4문제 화면에 보이지? 화면에 보이는 거 연습장에 미리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은 조금 있다가 이 4문제 풀이까지도 수록해 놓을 거거든. 자, 그 영상을 보면서 오늘 공부 내용 마무리하고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1번. 점 3,-4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뭘 구하라? 점의 좌표가 -2,0일 때 a, b 값을 물었어. 평행이동을 누가 했니? 점이 했어. 점의 평행이동한 양은 평행이동한 양만큼을 더해주기만 하면 평행이동한 양만큼 더해주기만 하면 돼. 따라서 얘는 3에서 a만큼 더하고 마이너스 4에서 b를 더해주면 그게 바로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다. 다 됐지?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라. 즉 a는 마이너스 5, 얘가 0이 되어라. b는 4가 되어서 a 값 마이너스 5,
B값 4인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 2번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뭘 구하라고 했어? 도형의 방정식을 물었어. 자,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나는 X 대신 평행이동한 양만큼 빼기를 원하고 Y 대신 평행이동한 양만큼 빼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 1번 한번 보자. 나 X 대신에 X 빼기 2를 넣을 거라고. 마이너스 3에 Y 대신에 Y 빼기 1을 넣으면 된다고. 그럼 다 됐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Y 더하기 3 플러스 8은 0이 되어서요. 동류항 정의만 하면 X 빼기 3Y 더하기 9는 0이 우리가 찾을 정답인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2번도 가보자. 도형의 평행이동이니까 X 대신 X 빼기 2, Y 대신 Y 빼기 1 이동한 양만큼 빼면 돼. 대입하자. X 대신 X 빼기 2, Y 대신 Y 빼기 1을 집어넣으면 끝. 따라서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은 16이 우리가 찾을 정답. 간단해. 금방 풀었을 것 같아. 표준 문제를 봅시다. 두 점 A, B를 각각 A', B'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대해서 점이 옮겨지는 좌표를 물었어. 자, 문제를 밟아. 두 점 A, B를 여기로 옮기는 평행이동이라고 했어. 뭐를 옮겼어? 점을 옮겼지. 도형이 아니고 점을 옮겼으면 평행이동한 양만큼 더하라고 했어. 자, 그럼 한번 봐라. A가 마이너스 3,A에서 평행이동을 했더니 A'이 되고 3,4가 됐어. 같은 평행이동으로 B라는 점 B,2를 평행이동했더니 B'인 1,6이 된다고 하면 같은 평행이동으로 A, B는 어디로 갈 거냐 물어봤어. 자, 잘 살펴봐봐. 여기와 여기와 여기는 똑같은 양만큼 평행이동해. 그럼 평행이동한 양만큼이 보이는 것만 캐치해보라고. 마이너스 3이 되었어. 얼만큼 변했노? 그렇지. 6만큼이 더해졌다고. 점의 평행이동은 평행이동한 양만큼 더하면 그만이니까 X의 좌표가 6이 더해졌네? 아, 그러면 X 방향으로 6만큼 평행이동 한다는 얘기구나. 대신 Y의 값은 모르는 거야. 그지? 자, 근데 B를 봐봐. B는 B의 Y 좌표가 2가 6으로 평행이동을 했다고. 2가 6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노? 그렇지. 4만큼 더해졌지. 점의 평행이동은 평행이동한 양만큼 그대로 더하라고 했으니까 Y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라고. 자, 어느 정도 평행이동했는지 눈에 보여. 그럼 이제 나는 A 값과 B 값만 구해주면 장땡인데 문제를 다시 한번 볼까?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어. 한 번 더 살펴볼까? A를 6만큼 평행이동해서 4가 됐다. A 얼마란 얘기야? A에서 6을 더해서 4가 된대. 마이너스 2네. 그지? 아니네. 미안합니다. 잘못했지. 선생님이 지금 잘못했어. A는 Y좌표잖아. Y좌표니까 Y좌표가 평행이동한 양만큼은 4만큼 움직이라고 했거든. 즉 어떻게 될까? A에서 4만큼 평행이동하면 4가 되어줘야 되니까 A의 좌표는 빵이야. 빵. 그지? 같은 방법으로 B라는 것은 평행이동에서 1이 되었는데 X좌표란 말이야. X좌표는 아까 지금 6만큼 평행이동 하라고 얘기했으니까 B에서 6을 더한 게 1이 돼줘야 돼. 따라서 B는 마이너스 5네. 즉 다시 정리하면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5인 거고 그 두 점을 X방향으로 6, Y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해라. 점의 평행이동은 평행이동한 양만큼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5번 문제 정답은 6,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치? 선생님이 헷갈렸어요. X좌표와 Y좌표의 위치를 헷갈렸던 것 같아.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 안 하기를 바랍니다. 자, 6번입니다. 6번도 똑같을 것 같아. 천천히 읽어보자. 직선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원래 직선과 일치했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직선이 평행이동해도 그대로 돌아왔다라는 거네. 자, 이 문제는 누구를 평행이동한 거야? 점이니 도형의 방정식이니? 점이 아니지 도형이야. 즉 내가 가지고 있는 y는 2x 빼기 3이란 놈을 x 방향으로 a만큼 y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라고 얘기했는데 도형의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평행이동한 양만큼 빼라고 했어. 즉 x 대신 나는 x 빼기 a를 대입할 거고 y 대신 y 빼기 b를 대입을 할 거야. 그럼 넣어보자. y 대신 y 빼기 b, x 대신 x 빼기 a를 대입한 이게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런데 이 결과가 뭐라고 얘기했나? 원래 직선과 일치하라고 했지. 얘가 정리해봤자 고작 해봤자 y는 마이너스 2x 빼기 3으로 처음과 똑같아지란 얘기야. 그럼 식을 정리했을 때 그 결과가 똑같아지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지? 자,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2b를 넘기면 y는 2x 마이너스 2a 빼기 3 더하기 b가 된다. 맞니? 이게 뭐와 똑같아라? 원래 방정식 2x 빼기 3이랑 같으란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야? 2x 빼기 3과 차이가 나는 나머지 부분 2x 빼기 3과 차이가 나는 나머지 b 빼기 2a라는 이 부분이 얼마가 되란 얘기야? 그렇지 0이 되란 얘기지. 즉 b 빼기 2a가 0이 되어라. b가 2a가 되어라. 자, 이 정도 관계식 속에서 문제 속에서 구하라는 거 다시 한번 살펴볼까? a분의 b 0이 아닌 a 값으로 나누랬네. 그럼 우리도 나눠보자. 니만 나누나? 다 나눠봐봐. a로 나눠버리면 a분의 b는 얼마가 될까? 2가 된다. 그럼 원하는 결과 정답 나왔네. 뭘까? 그렇지. 2가 정답이 되는 거지. 자, 수준별 기본 문제까지 표준 문제까지 우리가 들어와 봤는데 수업 시간에 한 번 공부하는 거 가지고 별 응용을 안 해도 연습 문제 4문제를 충분히 해결을 했어. 그 정도로 결과면에서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받아들여주면서 오늘 공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복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언급할까? 점의 평행이동은 평행이동한 양만큼 더해주면 그만이고 도형의 방정식의 평행이동은 평행이동한 양만큼 빼주기만 하면 된다. 자, 이상 여기까지.